다음은 마케팅 개념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개념은 생산 개념, 제품 개념, 판매 개념, 마케팅 개념, 총체적 마케팅 개념. 이렇게 이제 생산 개념, 제품 개념, 판매 개념, 마케팅 개념, 총체적 마케팅 개념으로 이제 변해왔는데요. 자, 먼저 이제 그러면 생산 개념, 제품 개념의 시절에서는 판매는 물론이고 마케팅이라는 말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생산 개념은 이제 미국을 기준으로 20세기 초, 즉 절대적으로 어떤 공급이 부족하던 시기입니다. 즉 인류 역사상 19세기까지 18세기, 17세기는 물론이고 그때는 기계도 나오기 전이고 어떤 절대적으로 어떤 공급이 부족하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19세기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하긴 했지만은 그래서 생산만 하면은 쉽게 팔렸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생산을 많이 할 것인지 생산량이 주된 관심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포드 자동차로 떤 데이비드는 헨리 포드는 최저 생산비로 사회에 봉사한다 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포드 자동차의 T카가 1909년도에 대당 이제 그때와 지금의 물가 수준이 있겠죠. 대당 $950 하던 것을 1914년도에 반값 이하로 $450로 낮추었습니다. 대량 생산에 의해서. 지금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 의한 일관 생산 시스템을 최초로 했죠. 그러면서 1910년대에 미국에 그야말로 1가구 1차량 시대를 시전하는데 아주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무슨 억지로 판매하려고 할 필요도 없었다. 만들기만 하면 잘 팔렸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경쟁 기업이 생겨납니다. 경쟁 기업이 생겨나면서 이제 상표 간 경쟁. 포드 자동차 입장에서는 GM 자동차라는 경쟁 회사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상표 간 경쟁이 생겨나고 품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제품 개념의 시기다. 그게 이제 미국으로 봐서는 1920년대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품질 향상만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서 경쟁 기업을 염두에 두고 품질 향상에 노력했고요. 그렇다도 그때도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부족하던 시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제품 품질에 너무 관심을 가지다 보면은 잘못하면 이제 마케팅 건시앗, 이 마케팅 건시앗이라는 것은 좀 더 길게 보지 못하고 그 제품에만 너무 집착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있던 1929년도 이제 세계대공황 이후에 불황기를 맞이하는데 미국에 있던 30년대의 1929년 세계대공황이 일어난 배경에는 1910년대, 20년대가 이제 20대 초중반까지가 이제 미국에 있던 최대 호황기인데요. 이게 왜 그래 됐냐? 1910년대에 유럽에서는 무엇을 했죠? 여러분들 1910년대에 유럽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제1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미국에서는, 예? 유럽에서는 전쟁하느라고 뭐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생산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공장을 막 돌려서 유럽에다가 많이 팔아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언제 끝났어요? 1919년도에 끝이 났습니다. 그렇더라도 20년대에 전쟁에 다 공장이 부서지고 없었으니까 전후 복구 사업 한참 시간이 걸렸죠. 그러다가 이제 유럽에서 20년대 중반이 되니까 서서히 자기들도 공장 세우고 해서 이제 자체 생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물건을 안 사주죠. 예, 미국에서는 유럽에다 팔아먹을 것을 생각해서 공장을 증설하고 해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과잉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버티다 1929년 그야말로 주식이 대폭락을 하고 이제 됩니다. 그래서 1930년대가 미국이 아주 경제가 불황인데 이제 물건이 안 팔리니까 어떻게 해요? 판매에 신경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판매에 신경을 쓰고 판촉 활동을 강화하고 광고를 강화하고 시장 조사 부서를 두고 뭐 이런 이제 요즘과 같은 것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품은 판매되는 것이지 구매되는 것이 아니다. 구매되는 것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잘 팔린다는 거죠.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30년대 이후에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물건이 안 팔리기 시작하면서 기업이 판매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시기를 판매 개념의 시기다. 그러다가 이제 1950년대가 또다시 불황기입니다. 왜 그렇죠? 마찬가지로 어떤 30년대 불황이었다가 이제 40년대에 어떻게 됩니까? 유럽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죠. 미국도 나중에는 2차 대전에 참여하기는 하지만은 미국 본토 땅에서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살아납니다. 40년대에.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했는데 이제 45년도에 전쟁이 끝나고, 물론 뭐 1950년에 우리 한국 전쟁이 있었지만은 한국 전쟁은 이게 나라가 작으니까요. 미국 경제로 봐서는 큰 도움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50년대가 미국의 또 불황인데, 그래서 이제 과거에 하던 이런 그야말로 판촉을 강화하고 광고를 강화하고 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 그래서 소비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다. GE가 어떤 회사죠?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의 전자회사입니다. 지금은 주로 뭐 엔진, 이런 항공기 엔진부터 해서 엔진 이런 것들 만드는 회사지만은 그 당시로 세계 최대였던 전자회사입니다. 당신이 만족하기 전까지는 우리도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소비자의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개념에서는 고객 지향성. 기업이 고객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통합 마케팅. 기업 내 모든 부서가 마케팅 지향적인, 기업의 어떤 다른 모든 생산, 무슨 뭐 재무, 회계, 인사부서가 다 판매, 마케팅을 지향하는 그런 활동을 했다.
고객 만족을 통한 이익의 실현. 자, 우리가 고객 만족을 통해서 어떻게 이익이 나느냐. 고객이 만족을 하면은 상표 애호도가 향상된다. 상표 애호도라는 것은 특정 상표를 좋아해서 그 상표를 반복 구매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상표를 아주 좋아하는 것입니다. 상표 애호도가 향상되고, 상표 애호도가 향상되면 어떻게 돼요? 반복 구매가 일어나서 매출이 증가됩니다. 매출이 증가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산이 증가되죠. 생산이 증가되면 단위당 원가가 절하되고 이익이 더 증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을 통해서 이익이 실현되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가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면요. 판매 개념과 마케팅 개념 하에서 판매 개념은 그 출발이 공장입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을 가지고 판매와 촉진 활동을 통해서 판매량 증대를 통한 이익의 실현. 거기에 비해서 마케팅 개념에서는 시장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욕구에 초점을 두고 통합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 만족을 통한 이익의 실현. 자, 공장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기존 제품을 있는 그대로 그냥 맨날 생산한다는 겁니다. 어제 만들던 물건을 오늘 똑같이 만들고 1년 전에 만들던 물건을 올해 똑같이 만든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시장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시장, 즉 고객들의 욕구를 파악을 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물건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판매량 증대를 통한 판매 개념에서는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강압적인 판매와 어떤 촉진 활동, 판촉 활동을 통해서 판매량을 늘리려고만 노력한다. 거기에 비해서 마케팅 개념에서는 고객 만족을 통한 이익의 실현.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즉 판매량의 증대가 단순한 그냥 판매량 증대가 아니라 고객 만족을 통한 판매량의 증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판매 개념에서는 고객 만족을 얻지 않고 판매량을 늘릴 수가 있나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고객들을 속이면, 고객들을 속이면은 단기간에는 판매량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판매량을 늘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오래 가지 못하죠. 앞에서 기업은 고잉 컨선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되는 존재입니다. 기업이 계속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판매량 증대가 고객 만족을 통한 판매량을 증대해야 되고 이익의 실현이 고객 만족을 통한 이익의 실현이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기업이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객 만족을 통한다는 것은 아주 어떤 마케팅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요즘은 이제 단순한 어떤 마케팅 개념에서 더 발전돼 가지고 총체적인 마케팅 개념. 이제 이것도 필립 코틀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는 건데, 총체적인 마케팅 개념이란 것은 내부 마케팅, 통합적 마케팅, 관계 마케팅, 성과 마케팅 이런 것들을 다 아울른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내부 마케팅이라서 내부 고객, 즉 내부 종업원, 기업 구성원에 대한 교육, 만족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통합적인 마케팅은 마케팅 활동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합 조정해서 해야 된다. 즉 다른 인사부서나 어떤 재무부서, 생산부서가 다 마케팅 활동에 어떤 통합 조정돼야 된다. 개념입니다. 관계 마케팅은 고객들과의 어떤 장기적인 관계, 고객 및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라는 것은 아주 개념이 넓은데요. 그래서 장기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를 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결국은 기업이니까 성과를 내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떤 매출이나 시장 점유율, 고객 만족,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들은 좀 자세히 보면은 마케팅 관리자의 어떤 활동 대상을 이 외부 마케팅과 어떤 내부 마케팅. 자, 우리가 기존에선 기업들은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고객들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고객들을 어떻게 제일 처음에는 고객들에게 판촉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팔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고객 만족을 통해서 어떤 판매량을 늘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업 바깥이다 그래서 외부 마케팅, 외부 고객. 그런데 그 고객을 상대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고객을 만나고 하는 사람이 종업원입니다. 스칸디나비아 항공의 어떤 얀 칼슨이라는 어떤 사장님은 고객과 종업원이 직접 만나는 그 접점에서 고객 만족이 상당 부분 결정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고객들을 직접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죠? 대개의 경우 말단 종업원입니다. 사장이 직접 고객을 상대하나요? 전무님이, 무슨 부장님이 직접 고객을 상대하나요? 대부분 아니죠. 고객 만족은 종업원과 말단 종업원과 고객이 직접 만나는 그 접점에서, 그 순간에서 고객 만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MOT, Moment of Truth라, MOT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고객 만족을 이루려면은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은 물론이고 종업원들에 대한 관리, 종업원들에 대한 만족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업원들에 대한 마케팅 활동, 그것을 내부 마케팅이다. 그래서 종업원들 다른 말로 내부 고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부 고객인 종업원들한테 대한 어떤 마케팅 활동. 그래서 대부분의 좋은 기업들은, 잘 나가는 기업들은 종업원들이 자기 회사에 대해서 아주 만족해하고 자기 기업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강합니다. 예? 언제 어디서나 자기 회사를 자랑하고 어떤 제품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죠. 반면 잘 못 나가는 기업, 매출이 시원찮은 기업, 그런 기업들은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내부 마케팅이 중요하다. 통합적 마케팅, 마케팅 활동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합 조정한다. 관계 마케팅, 기업들의 이해관계자, 어떤 장기적인 호의적인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라는 것은 고객, 종업원, 무슨 소비자, 공급자, 유통업자, 주주, 투자자, 무슨 금융업자 다. 그래서 우리가 CRM,
커스터머 릴레이션 매니지먼트. 예? 고객의 어떤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이런 이해관계들과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CRM이라고 합니다. 이게 성과 마케팅, 고객들의 활동의 어떤 성과를 고려해야 한다. 매출, 시장 점유율, 고객 만족, 사회적 책임. 요즘 와서 이제 이 사회적 책임,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 경영자의 어떤 사회적 책임이 어떤 중요하게 되는데, 이 사회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회 마케팅. 판매 개념 하에서는 기업 중심적이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기업의 매출을 늘리려고만 생각했다. 다른 데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마케팅 개념 하에서는 소비자 중심적이었다. 우리 기업만 생각하니까 물건이 잘 안 팔리더라. 그래서 소비자를 고려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회 마케팅 하에서는 사회 전체를, 사회 전체의 복지, 환경 문제라든지 사회 어떤 전체의 이익에 관심을 가지는, 그래서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총체적인 마케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관리 과정에서 앞에서 고객 가치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마케팅은 고객 가치를 창조하는 데서 시작을 한다. 그래서 마케팅은 시장의 요구와 이것들을 충족시켜주려는 기업의 노력을 조율하는 활동이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부터 가치를 창출한다. 그래서 마케팅 활동을 하는 사람들 마케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마케터에는 반응적 마케터와 예기적 마케터, 창조적 마케터가 있다. 반응적 마케터는 시장의 변화가 표출되면은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면은 그때서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한다는 거죠. 예기적 마케터는 조금 한 발 앞서서 시장의 변화를 미리 내다보고, 과거 보니까 소비자들이 이런 것들을 원하더라. 대응을 한다는 거죠. 창조적 마케터는 시장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선제적으로 한 발 앞서 가는 것이 아니라 두 발, 세 발 앞서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어떤 만족은 고객의 기대보다 더 큰 가치를 제공해야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앞에서 저런 표현을 썼는데요. 고객의 어떤 만족은 고객이 기대한 성과보다 실제 성과가 더 클 때, 즉 더 큰 가치를 제공할 때 고객들이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익과 어떤 비용을 제품이 시장 제공물이 제공하는 편익과 본인이 지불하는 어떤 가격이라든지 어떤 비용을 비교 검토해서 더 큰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만족을 얻는다. 또는 경쟁자보다 더 크지는 않더라도 경쟁자보다만 조금만 더 커도 만족을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마케팅 관리 과정은 이제 관리, 매니지먼트라는 표현인데, 어떤 일을 시키는 것,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 확인하는 것이다. 플랜 두 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떤 관리다. 마케팅 관리도 마케팅 활동에 대해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케팅 관리 과정은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마케팅 기회를 식별하는, 마케팅 기회를 찾아간다. 스와트 분석은 지금 뭐 뒤에 2장에서 나오겠지만은 우리 기업의 S와 W, 우리 기업의 강점과 약점, 스트렝스와 위크니스, 우리 기업의 강점과 약점, 환경으로부터 오는 오퍼추니티, 기회와 스레트, 위협. 그래서 우리 기업의 강약점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기회와 위협을 분석을 해서 마케팅의 기회를 식별하고 STP 전략을 수립해서, STP라는 것은 세그멘테이션, 마켓 세그멘테이션의 S와 타겟 마케팅, 타겟팅의 T, 포지셔닝의 P입니다. 뒤에 6장에서 어떤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STP 전략을 통해서 표적 시장을 어떤 선정을 하고 마케팅 믹스를 통해서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하고 어떤 실행과 통제 활동을 하는데, 이 마케팅 믹스라는 것은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사람은 메카시라는 학자입니다. 메카시라는 학자가 4P, 4가지 P를 이야기를 했는데,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제품과 가격과 유통과 프로모션, 촉진입니다. 그래서 유통을 디스트리뷰션이 아니라 플레이스라는 용어를 썼고, 광고를 위시한 촉진 활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4가지 P를 적절하게 믹스를 해서 마케팅 활동을 관리를 해야 된다. 그게 위해서 이제 코틀러라는 사람은 다시 이제 또 다른 4P를 이야기를 했는데, 제품과 어떤 뭐 프로세스, 프라이스, 프로그램 어떤 뭐 등을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개념의 어떤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마케팅은 제조기업, 생산활동이 있는, 그러면서 이제 국내 기업, 국내 시장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그런 마케팅 활동.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이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했는데, 이게 점점 이제 경영학의 어떤 범위가 확대되면서 마케팅의 어떤 개념도 이제 확대되어 갑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기업이 있던 제조 기업을 주로 대상하는 데 비해서 서비스 마케팅, 서비스 기업. 그래서 이제 서비스 기업은 생산 활동이 없죠. 그런 이제 무슨 음식 숙박업이라든지 관광 어떤 이런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어떤 서비스 마케팅.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마케팅이 영리 조직인 기업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서 어떤 비영리 조직, 즉 학교나 병원이나 정부기관 같은 이런 비영리 조직에 또 마케팅 활동이 도입되고 전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마케팅이 내수기업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서 마케팅의 국제적인 활동, 수출입기업, 다국적기업 등의 어떤 이제 마케팅 활동을 이야기를 한다. 전통적인 마케팅이 오프라인 기업을 주로 다루는 데 비해서 온라인 기업에서 마케팅을 다루는 온라인 마케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이란 말 앞에는 그 다양한 용어를 써서 앞에 다양한 말을 붙여가지고 여러 가지 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지금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계속 새로운 개념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뭐 대개 이제 정리를 한다면은 무엇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예? 또는 무엇을 이용한 마케팅,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은 뭐 스포츠 기업이나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마케팅 활동, 예? 의료 마케팅, 예? 어떤 뭐 병원 의료 활동과 관계된 마케팅, 키즈 마케팅, 키즈 즉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실버 마케팅, 실버 즉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VIP 마케팅, VIP 즉 중요 인사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활동, 뭐 날씨 마케팅, 날씨를 이용한 마케팅, 무슨 뭐 노이즈 마케팅, 노이즈란 게 뭐죠? 소음, 즉 의도하지 않은 그런 것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구설수, 의도적으로 구설수를 일으켜서 마케팅을 한다. 무슨 바이러스와 같은 어떤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듯이 어떤 입소문을 이용해서 뭐 마케팅 활동을 한다. 코즈 마케팅, 예? 코즈 즉 뭐 대의명분이라든지 뭐 자선 활동을 이용한 마케팅 활동을 뭐 전개를 한다는 등입니다. 자, 이상과 같이 했던 제1장 강의를 전부 마치겠는데 제1장에서 어떤 특히 이제 마케팅 뭐 기초 개념,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 개념의 어떤 발전 과정, 예? 마케팅 믹서 뭐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유의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